중학교 1학년 때 대통령 선거였는데요. 선거 유인물을 학생들에 나눠주다가 교무실에 끌려가서 혼난 적이 있어서 노래는 근데 이게 학창시절 때는 노래를 잘했죠. 그대에게 할 말이 있는데 뿜밥 네. 흥이 넘치시네요. 근데 너무 잘 부르시네요. 안녕하세요. MBC 앵커 최다훈. 네, 허연주입니다. 네, 2024년 새해를 맞아 지역 자치단체장들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네, 유튜브 미니 대담 오늘은 김성 장흥 군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새해 연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잘 보냈습니다. 1월 1일 날 저희들이 매년 1월 1일이면 정남진 전망대에서 통일기원 해맞이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여전히 저희들이 정남진 전망대 가서 통일기원 해맞이 행사를 했습니다. 저희 목포 MBC도 신사하고 좀 새롭게 이전을 했는데 와보시니까 어떠신지요? 일단 먼저 높은 신사옥에서 좀 제가 충격을 받았달까 그랬고요. 더구나 위치가 옛날에 숱한 우리 목포역의 그런 숱한 역사적 여한이 깃든 정면에 있어서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더 좋았던 게 있습니다. 뭔가요? 바로 벽면에 보니까 미디어웰에서 김성 장흥 군수를 목포 MBC가 환영합니다. 이런 글귀하고 또 우리 장흥의 대표적인 축제인 물축제 홍보가 문화관광 축제로 선정됐다는 그런 광고를 딱 띄워준 걸 보고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저희가 좀 이번에 엄청 잘했죠? 네, 너무 잘했습니다. 저희밖에 없죠, 이제? 이제 없습니다. 앞으로 영원한 MBC 팬이 될 것 같습니다. 자주 와주시고요. 좋습니다. 이제 작년 한 해를 돌아봤을 때, 군정 이런 거 돌아보기 전에 개인적으로 가장 기뻤던 일은 어떤 게 있으실까요? 장군은 말 그대로 개인적으로 제 생애에 군수로 당선되고 국민들이 나를 선택한 이유가 이번 이게 군정을 이끄는 성과로 나타나서 가장 큰 보람을 느꼈고 그리고 가장 큰 의미 있는 해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걸 여쭤봤는데 군정과 이제 군수님은 떼놓을 수가 없다. 이제 거의 한 몸이다 이런 말씀 해주셨어요. 예, 좋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 성과에 대해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책사업과 대형 프로젝트 사업 유치가 지난해 큰 성과였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천관산 허그벨트 조성 추진이었습니다. 조금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천관산은 말 그대로 5대 명산 중에 하나고 도립공원이고 명승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따르는 관광개발 계획이 수립도 안 돼 있었고 개발되지는 못했어요. 제가 어머니 품 장이잖아요. 슬로건으로 슬로건으로 내세운 제가 표상이 공해태우였거든요. 근데 천관산 밑에 정한사라고 절이 있는데 사당이 있는데 공해태우를 모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공해태우를 생각하면서 우리 장흥의 지명을 있게 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어머님의 어떤 표상으로 생각을 해서 어머니 테마공원을 그 일대에다 구성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천관산 허그벨트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H는 히스토리, 역사, 그다음에 U는 유니큐, 차별화된 자연 문화, 그다음에 이제 G는 이제 그린이라고 하고 자연. 이래서 말 그대로 거기에다가 어머니 테마공원을 조성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곳이 이제 거기에다가 시대별 어머니 조각공원, 세계적인 어머니 조각공원, 그리고 어머니 전시관, 그리고 어머니 로드길. 그래서 누구나 장흥에 오면 천관산에 오면 이래서 장이 어머니 품장이라고 했구나 하는 거를 가시화적으로 명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는 건데요. 이걸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군비만 갖고는 어려워서 지사님을 찾아뵙고 말 그대로 사정했습니다. 액을 복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 업무 협약을 해줬거든요. 500억 사업을 공동 투자해서 말 그대로 천관산 허그벨트, 천관산 광역 관광 개발 계획을 추진하자. 이렇게 된 게 이제 허그벨트 사업입니다. 이렇게 대형 프로젝트 사업 유치에 성공하셨는데 또 오랫동안 공들인 사업 중에 하나잖아요. 국립장흥호구원 유치도 이번에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국립장호국원은 말 그대로 497억이 전액 국비로 들어갑니다. 군비가 하나도 들어가지 않고 땅까지도 국가가 다 매입을 해서 사는 건데 약 20만 평 규모로 2만 기가 들어가는 걸로 조성이 됩니다. 호국원 유치의 좀 의미만 좀 짚어주신다면요. 이제 호국원이 오게 되면 말 그대로 많은 이제 그 유공자 가족들이 참배를 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또 학생들뿐만 아니라 보훈 단체들이 거기에 이제 추모도 오고 성지순례도 저는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그 성지순례와 추모를 떠나서 거기를 말 그대로 자연 친화적인 어떤 휴양 그리고 휴식 공간 그리고 그런 관광지로 만들어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완공이 되면 1년에 약 50만 명 정도 방문할 그런 예측이 되는데 그걸 통해서 우리 지역 경제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인구 증가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오신 분들도 뭐 추모뿐만 아니라 마음의 평온도 얻고 가실 수 있으실 것 같네요. 그 공원을 단순히 추모 공간으로 저희들이 조성한 게 아니고 거기에 말 그대로 자연 친화적으로 휴식 공간과 공원화 형태로 조성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걸 한번 돌이켜보면 청관산 허그벨트, 뭐 따뜻한 어머니의 품부터 시작해서요. 호국원 유치로 뭐 마음의 치유도 하시고 또 안전 이렇게 장흥하면 뭔가 따뜻함이 이어지는 것 같아요. 여기에 아까 언급하신 통일까지 한번 되짚어 보자면 이 정남진 장흥을 대한민국 통일 시작의 땅으로 또 선포를 하셨는데 그 이유가 또 궁금하거든요. 말 그대로 우리 정남진은 그 광화문에서 보면 가장 남쪽에 있습니다. 근데 위도상으로는 동경 126도입니다. 근데 광화문도 동경 126도고 중광진도 그렇고 하얼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도상을 위치상으로 거의 일직선상에 있기 때문에 가장 따뜻한 곳, 봄이 가장 빨리 온 이 훈풍이 광화문을 거쳐서 가장 추운 지방인 이 중광진 으로 올라간다면 이 경색돼 있는 남북 관계가 해빙되면서 남북의 화해와 협력을 통해서 마침내 통일로 가는 그런 계기를 우리 장에서 시작하자. 그래서 통일 시작의 땅으로 명명을 했고 앞으로 이 통일의 시작의 땅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식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통일 전망대하고 그리고 통일 기원 동산을 지금 조성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완공해서 말 그대로 많은 사람들이 통일을 염원하는 분들이 장에 와서 통일을 기원하고 통일을 또 염원하는 그런 해맞이 행사와 그런 행사들을 저희들이 착실하게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에 있어서 정남진이 어떤 연관이 있나 했더니 그런 의미가 있었네요. 저희가 또 지난해 성과를 짚어봤는데 예전에도 한번 저희 구사옥에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군수님 이야기를 좀 개인적인 얘기를 많이 여쭤봤습니다. 이번에도 오늘 군수님을 좀 살펴보기 위해서 저희가 좀 여러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먼저 이제 군수님이 이제 삶을 살아오시면서 뭐 존경하는 분, 롤모델이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건 역시 김대중 대통령이죠. 약간 또 예상은 김대중 했습니다만. 대통령하고 인연이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대통령 선거였는데요. 그때 당시 이제 선거 유인물을 학생들에 나눠주다가 교무실에 끌려가서 혼난 적이 있어서 어릴 때부터 이제 그래서 선거운동에 가장 이제 존경하시는 분인데 그분의 삶 자체는 고난과 역경과 시련의 어떤 화신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그분이 죽을 고비도 5번 넘겼고 또 국회의원 4번 떨어지고 대통령 3번 떨어졌는데도 포기하지 않고 마침내 꿈을 이루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좌우명이 그분 때문에 제가 생겼어요. 제 좌우명은 인생을 살다 보면 실패할 수 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으면 꿈은 이루어진다. 그래서 절대 포기하지 않는 삶을 살자. 이게 제 좌우명이어서 뭐 저도 군수도 많이 떨어졌잖아요. 3번이나 떨어지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군수라는 꿈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포기하지 않으니까 이루어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포기를 안 하셨다면 혹시 뭐 학교 다닐 때도 학교 반장이나 뭐 전교회장 이런 것도 근데 학교 다닐 때는 반장도 못 하고요. 그냥 문제아였습니다. 그렇게 문제아. 선거운동을 했다던데. 그러니까 이제 뭐 이제 기억을 하자면 좀 학교에서 보면 학창시절 때 보면 학교에서는 저는 항상 문제아였죠. 초등학교 4학년 때는 말 그대로 국회의원 선거였는데 이제
교장이 훈시하는 데 있잖아요. 학생들 구룡봉이라고 그러죠. 네. 네. 거기 올라가서 이번에 국회의원에 누가 되고 누가 떨어지면은 우리 아버님이 다시 경찰에 복직한다 얘기해가지고 혼난 적도 있었고요. 네. 방금 71년 또 예. 중학교 1학년 때는 대선 때는 유인물 나눠도 혼난 적이 있었고요. 대학교 때는 사실은 제가 공부 열심히 했는데 네. 그때가 이제 군사독재 정권 시절이었는데 어느 날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나오는데 여학생이 머리채를 잡혀서 끌려가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예. 야, 내가 책상에 앉아서 내 개인을 위해서 사는 게 과연 올바른 것인가, 가치 있는지는가 굉장히 많은 번뇌 끝에 맞서야 된다. 그래서 학생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네. 예.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까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하셨군요. 네. 그리고 또 학창 시절에는 문제하시고 그랬다고 하니까 또 흥도 많고 예. 놀기도 잘 놀았을 것 같습니다. 노래 사실 저희가 방송 전에 뭐 예. 긴급 정보 하나를 입수했거든요. 맞아요. 예. 노래를 좀 잘하신다고 들었는데요. 아, 어떤 노래 좋아하시나요? 노래는 근데 이게 학창 시절 때는 노래를 잘했죠. 아. 대표적으로 항상 네. 소풍을 가거나 그러면 대표적으로 연극을 하거나 네. 그런 노래를 불렀으니까. 예. 근데 오. 조금 이제 노래 실력이 좀 줄어들더라고요. 근데 직원분들이 이제 어쩌다 마주친 그들을 들었을 때 그렇게 좋았다고 하시던데요. 직원들 이제 어쩌다 마침 예. 그대는 흥겹잖아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어르신들도 시골에서 행사를 하면 흥겹게 해줘야 좋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저희가 좀 노래 어떻게- 좀 그만 좀 불러라 그래요. 왜 이제 어르신들 네. 그 분위기에 맞춰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노래를 부르는데 어쩌다 마주친 그대하고 네. 꽃바람 여인하고 이게 두 네. 개를 부르는데 어쩌다 마주친 노래를 더 많이 부르죠. 그럼 저희 또 시청자분들께 한 소절 불러주시죠. 그럼 지금 저희가 또 흥겹게 해드릴게요. 하나, 둘, 셋. 네. 네. 어쩌다 마주친 그대 모습에 내 마음을 뺏겨버렸네. 네. 어쩌다 마주친 그대 두 눈이 내 마음을 사로잡아 버렸네. 그대에게 할 말이 있는데 왜 이리 용기가 없을까. 와, 네. 흥이 넘치시네요. 근데 너무 잘 부르시네요. 아니 뭐 노래만 하시는 게 아니라 이 반주까지 입으로 해주시는데. 아니 반주는 예. 이제 그냥 또 이게 네. 밥만 어떻게 먹고 살 수 있나요? 김치도 먹고 그 김치도 또 양념도 들어가고 그래야 맛있지. 네, 그렇죠. 제가 또 올해 계획도 좀 궁금하니까요. 장흥군의 이야기를 좀 다시 한번 돌아가서요. 2024년 이제 대형 사업들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겠다 이런 계획을 좀 밝히셨습니다. 네네네. 지역 소멸 위기도 좀 심각한 상황인데 네.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2023년도에 어떤 군정에 대한 계획 자체가 예. 이제 저희들이 이 시골이 어려우니까 국책 사업을 좀 많이 유치하자. 재정자로 네. 돼야 하니까. 그다음에 공공기관을 유치하자. 그다음에 공모사업과 국도비 사업을 재정이 취약하니까 가져오자는 게 목표였습니다. 네. 그랬다면 2024년도는 말 그대로 또 다른 방금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을 막으려면 민자 유치를 많이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첫째는 민자 유치를 하자. 두 번째는 결국 시골을 떠나는 거는 일자리 때문에 떠나잖아요. 그래서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지금 장바이오 산단에 대한 분양률을 제가 공약했던 것처럼 임기 중에 80%가 끌어올리자.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바이오 산단 분양률을 높이는 데 노력을 하자. 이게 두 번째고요. 네. 세 번째는 우리 장군이 2023년을 문화예술관광 르네상스 예. 원년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근데 원년이 지났으니까 2024년도에는 문화예술관광 부흥의 해로 저희들이 명명을 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문화예술관광 인프라 구축을 최대한 노력을 하자. 예. 이런 계획 속에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런 대형 국책 사업, 뭐 큼지막한 사업들 말고도 사실 농업 경쟁력 강화도 굉장히 중요한 안건 중에 하나잖아요.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실까요? 우리 장안군은 이제 산업 구조 자체가 전형적으로 70% 이상이 농수 임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약 1차 산업에 종사하는 게 70%죠. 근데 이제 이 1차 산업에 대한 구조를 바꾸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가지고 있는 1차 산업을 어떻게 하면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그러려면은 첫 번째 이게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쪽으로의 어떤 이 농수축업이 바뀌어져야 된다. 네. 산업이. 그리고 또 하나는 시대의 어떤 트렌드에 맞게끔 움직여져야 된다.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지금 앞으로 농수축 임업 산업은 친환경 유기농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 하나는 6차 산업화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집단화가 돼야 되고 단지화가 돼야 되죠. 그리고 이제 첨단 산업으로 바뀌어가요, 농업으로. 그래서 저희들은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 섬산간척지에 6차 산업화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생산, 가공, 유통, 체험, 관광까지 어우러지는 6차 산업화를 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스마트 팜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고요. 친환경 유기농 농업으로 50%까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지금 유치는 제가 임기 동안 100% 그리고 다른 총 합해서 친환경 유기농을 50%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그런 정책들과 그리고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장군이 고령 인구가 좀 많다 보니까 복지 정책도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역점 사업이 있다면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죠. 저희들은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약 37%인 만 한 3,000명 정도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어르신들한테 가장 중요한 건 일자리죠. 건강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렇죠. 노인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어르신들 중에서도 이제 퇴직하고 활동이 왕성한 데는 사회적 재능 기부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기관을 마련하고, 이분들한테 두 가지더라고요. 노인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거하고, 또 하나는 그 어르신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건강을 유지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들은 방금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고, 저희들이 노인복지관을 증축을 3층으로 2층이었는데 그 프로그램을 다양히 3층으로 증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각 읍면에 지금 유휴 건물로 남아있는 사용하지 않는 건물들을 리모델링해서 노인복지관 분관을 통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자금까지 안 얻어 그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에 나가고 있습니다. 예. 사실 많은 이야기를 더 듣고 싶은데요. 저희가 이제 또 마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렇죠. 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과 함께 장흥 국민분들께 영상 편지 한번 보내주시죠. 존경하고 사랑하는 장국민 여러분, 재정도 열악하고 올해는 또 국가의 세수 감소로 인해서 어려운 한 해를 맞이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잘 사는 장, 더 행복한 장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간절함과 절박함과 사직생의 마음으로 일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장국민과 함께 가면 저는 어떤 난관도 다 헤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국민과 함께 가는 길은 우리 장의 새로운 역사, 위대한 역사를 써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장국민과 함께 그런 위대한 역사, 새로운 역사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내내 건강하십시오. 네, 교수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김성 장훈교수와의 유튜브 미니대담 함께 해봤는데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같이 인사해주시죠. MC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놀러 와보세요. 신사옥 기가 막힙니다. 네.